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제가 낚시 로드 장비들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폼패스 낚으러 가셔야죠 라고 할 타이밍인데, 이번에는 제로링크가 이제 내일 오픈입니다. 오픈인데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어떻게 될까라는 설레임이 좀 제 마음을 좀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정말 낚시도 많이 가고 싶지만 지금 사무실 오픈 준비도 하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낼 저희 제품들도 준비하느라 요즘 통 낚시를 못 갔습니다. 제로링크 이제 시작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강호 형이란 낚시인, 낚시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링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낚시인으로 살아왔던 20년의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로링크가 어떻게 멀고 그 긴 험난한 길들을 돌아왔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인터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거짓없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좀 재미없더라도 제로링크라던가 강호 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형님, 지금까지 모습, 이면에 숨겨진 20년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듣고 싶습니다. 17살 소년 강호 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가감없는 기록을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올해 37입니다. 벌써 낚시를 선수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20년도 된 거, 20년째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겪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제가 아무래도 토너먼트 경기를 뛰지 않은 매스컴 프로 출신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특별히 선배님도 안 계시고 뭔가 외톨이로서 혼자 쭉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이야기를 20년짜리를 이 영상에 담으려면은 꽤 길 텐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17살입니다. 17살 제가 이제 송전 저수지 인근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교가 끝난 후 이제 버스를 타러 이제 저수지 그 우리 시골집 그 사거리 있거든요. 그 사거리 다리 위에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삼촌이셨죠. 그 삼촌 아직도 얼굴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삼촌이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낚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베스 낚시라는 건 몰랐습니다. 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기웃기웃 거리니까 그 삼촌이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뭐 던지지도 못했어요. 그때 스피닝 릴이었는데 그냥 어떻게다 툭 던졌는데 베스가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뭐 크지도 않은 녀석이었는데 그 짧았던 그 한 30초의 시간이 되게 영화 같았어요. 영화 같으면서 온몸이 막 짜릿하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베스 낚시가 그 당시에 그 영혼이 저에게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삼촌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저에게 베스 낚시를 알려준 너무 감사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 시절 동안 막 학교 끝나면 낚시하고 점심시간에 그 낚시하고 막 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한번 고등학교가 이제 졸업 후에 군대를 가서도 그 당시에 정말 낚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군대 막 근무 시간에도 저 막 베스 낚시 백무백답 갖고 가서 보고 일본 잡지들 사서 가서 막 보면서 공부하면서 와,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 당시에 많이 알았고, 이론적으로 그때 좀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하고 군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후에도 낚시를 계속 했나요? 이제 저녁 후 남자들이 이제 보통 꿈을 찾고 무언가를 이제 길을 정하는 타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학교도 제가 갔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 나랑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낚시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알고, 사실 정말
뭐 대학교보다는 낚시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전역 후에도 낚시라는 게 제 모든 거에 다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낚시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잖아요. 어린 대학생이 하기에는 솔직히 여력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알바를 정말 끝도 없이 해봤고, 뭐 제가 어떤 때는 뭐 공사 배수판이라는 거 팀장까지 하면서 밤에는 24시간 막 그 일하고 나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 가고 막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 제가 담배 끊은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15년인가? 그때 왜 끊었냐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2,500원 시절에 배웠는데 4,500원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4,500원이면 사실 그때 우리 그 수험프가 3,800원 막 4,500원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웜을 못 사고 뭐 루어를 못 사게 되니까 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담배 끊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꿈을 향해서 뭔가 참아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담배를 끊었던 것도 참 제가 낚시를 얼마큼 좋아하는가를 느꼈던 계기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애처롭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 뭐 20살 그 중반, 뭐 초반 중반에 남자들이 그리고 또 막 여자 친구들도 만들고 싶고 하니까 멋도 부리고 싶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 옷이란 걸 사본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옷 살 돈으로 다 낚싯대 사고 레일 사고 뭐 그랬으니까 매일 이제 아버지 옷 그거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아버지 그 나이 든 사람처럼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꽃다운 이쁜 나이에 멋 한 번 안 부리고 맨날 그 햇빛에 나가서 아저씨가 돼 있던 모습을 떠올리면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계속 낚시를 공부한 건가요? 중간에 힘든 과정은 없었나요? 혼자서 한 24살 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그 당시에 프로 선수들이라던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낚시 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제가 메일도 보내보고 하던 그 찰나에 한 분과 운이 좋게 연이 맺게 되면서 스승과 제자로서 좀 활동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정말 그림자가 됐었습니다. 그림자가 되면서 뭐 짐꾼이라던가 카메라도 찍고 뭐 낚시도 같이 가고 뭔가 여러 가지 심부름도 많이 하면서 좀 몸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몸은 힘들지만 그 당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그 열정페이 하나로 버텨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그 당시 7살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길을 찾던 과정 중에 이제 스승과의 조금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헤어지게 그때 좀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제가 사회적으로 돈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헤어짐을 맞게 되면서 다시 이제 27살에 제가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동떨어지게 되면서 혼자 27살에 그냥 텅 빈 낚시꾼으로서 다시 좀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원점이네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습니까? 돈 때문에 나와서 그런지 돈을 벌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서 그런가 그 조금의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낚시 가야 되니까요. 낚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돈 욕심이 좀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드베이트라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들보다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낙가마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그게 낙가마가 뭐냐면은 해외에 가서 큰 가방에
뭐 물건을 담아서 이제 몰래 들어오는 그런 건데요. 그 당시에 루어 낙가마를 좀 제가 했었습니다. 일본에 그냥 군대에서 쓰던 더블백 하나 메고 와서 거기다가 제가 300만원어치 열심히 노가다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다 루어로 사와서 한국에서 다 체크하고 닦고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가게 루어 낚시 카페 이름이 스쿨링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 낚시계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낚시 가게 주인이 낚시를 좋아하면 망한다. 역시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잘 했는데 두 번째에 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루어를 제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거 낚시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팔아야 될 물건들을 제가 다 쓰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중에 딱 그때 한 200만원이 남았나?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낚시를 한번 시원하게 가자, 낚시 공부나 하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달 동안 전국 투어라는 프로젝트를 좀 계획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강호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저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운명 같은 계기였어요.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좀 했었는데 제가 전국 투어 용인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 그 30일간의 스토리를 매일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래도 여러분 낚시는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매일매일 이제 큰 거를 잡아서 이제 올리니까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게 좋다 보니까 이게 퍼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들한테도 연락이 오게 되면서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SNS가 잘하면 내 루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다음 세계로 갈 수 있는 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열심히 이제 SNS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 당시에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사진이 대세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동영상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쓰는 루어 뭐야? 제가 쓰는 루어 나도 사고 싶다 라게 되면서 피드백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번쩍했던 것 같아요. 토너먼트만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쪽으로서 풀어내면은 한국에선 더 뭔가 나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당시에 꿈꿔왔던 토너먼터의 길을 좀 내려놓고 일단 나를 알리자, 매스컴 프로가 되자 라는 결심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세는 얻었지만 여전히 수입은 불안정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은 루어들을 히트시키고 유행시키게 되면서 이제 업계에서 나름 조금 유명해졌을 단계였는데요. 근데 제가 원했던 편하게 낚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지갑의 사정은 절대 이뤄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잡지 원고료 그리고 스폰서 비용 조금 기름값 정도 받았으니까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50만 원이면 우리 낚시 2번 가면 끝 아닌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이제 시점이 점점 오더라고요. 28, 7살 중반쯤 되니까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저에게 또 한 번의 운명의 기회가 그 당시에 찾아왔습니다. 뭐냐면요.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서 나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한국에서 낚시를 하고 싶다. 내가 가이드 비용을 줄 테니까 나를 한국에서 베스 낚시를 재밌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낚시하는데 왜 돈을 받는다는 거지? 나 돈을 왜 주지? 낚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처음에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같이 가자. 내가 잡게 즐겁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갔어요.
갔다가 재밌게 낚시를 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저한테 3일 가이드인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받으라고. 원래 낚시 가이드란 직업이 있고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받았죠, 100만 원을. 그러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요. 나름의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안내하고 패턴을 알려주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이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이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미국도 좀 갈 기회가 있고 일본에도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가이드를 직접 제가 이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프로 가이드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좀 익혀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호영 투어라는 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27살? 가을?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이트도 만들고 이제 손님을 막 받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와서 58이었을 거 58 정도 되는 베스를 잡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소리 지르고 막 저를 껴왔는데 행복한 거예요. 뭐야, 내가 고기 잡는 게 아닌데 나 왜 행복하지?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스컴 프로, 가이드 프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FRP가 아니다, 깡통, 우리 흔히 아는 깡통, 그 트래커란 베스보트 16피트짜리를 가지고서 이제 막 가이드를 하다가 한 1년차 지났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해외도 물론이고 국내 분들이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국내 분들이 더 많이 오시면서 제가 좀 그때 자신감이 오른 거예요. 나 가이드 프로 할 거야. 가이드 내가 어떻게든 성공시킬 거야 하면서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동생이 그랬으면 저 때렸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대출,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대출 금리 높은 것도 막 하면서 제가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을 만들어서 보트를 제일 좋은 걸로 수입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를 이용해 주시는 손님들이 기분이 좋고 그에 마땅한 서비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딱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 게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저의 스키터 FX LE 리미티드 버전이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보트를 타고 사람들에게 가이드도 하고 앞으로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토너먼트 시장에 갔을 때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뭐 운전 테크닉이라던가 보트 컨트롤도 연습할 수 있고 파인더를 볼 수 있는 것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낚시도 정말 많이 그 당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잡는 것보다 남들을 잡게 해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정말 가이드는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보트를 1년에 거의 한 130일 이상을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적은 돈 받은 게 아니라 48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고 이제 가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2년 하니까 갚았습니다. 그 대출 다 갚고 가이드 프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의 두 번째 내리막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했던 이 보트 낚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금지니까요. 누군가의 이제 신고로 제가 이제 가이드 생활을 그 당시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다고 한들 손님들을 모시고 나갔을 때 또 피해가 생길 게 뻔하고 그러고서 바로 이제 보트를 정리를 그때 했습니다.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도보 낚시 가이드로서만 하고 있는데 이 길을 가려는 저희 후배들에게 뭔가 좀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줬을
좋은 길을 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좀 정말 미안한 감정이 좀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가이드 프로로서 살아가는 것을 좀 많이 물려준다? 이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배스낚시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 길도 있으니까 이 길도 정말 좋은 길이다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막을 내리게 돼서 정말 사실은 지금 울컥하네요. 조금 좋게 전부 다 행복하게 배스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이드 사업이 막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풀어가 나갔나요? 막막했죠. 막막했는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내리가면은 올라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기회.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낚시를 했으니까 찾아온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기획해 주셨던 저희 프로그램 워킹, FTV에서 했던 워킹이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우인명 PD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워킹의 PD님이신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가 강호영이니? 너 나랑 혹시 프로그램 만들어 보지 않겠니? 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요, 우인명 PD님은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우리 많이 기억하시는 저희 서승철 프로님의 에볼루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찍으셨던 분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라고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찰나에 저에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제 스폰서 쪽이었는데 스폰서 쪽을 제가 체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했던 스폰서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그 스폰서의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촬영, 워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2년간의 이제 FTV 워킹이라는 프로그램 찍으면서 정말 소위 그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대대박, 초대박이 났어요. 제가 쓰던 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팔렸고 심지어 웃돈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그게 제가 잘한 것만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브랜드, 그 루어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물론 저도 방송을 위해서 정말 잠 안 자면서 촬영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2년 동안 정말 시청률 1위, 3위, 5위권까지 밀려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정말 인기 있는 대한민국의 인기 낚시인으로서 있을 수 있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정말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에서는 심지어 저를 소문의 강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조금 네임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워킹이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어느 정도 인지도도 생겼고 저 나름의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좀 다음 챕터로 제 인생을 넘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았거든요. 바로 이제 저의 이름을 만든 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미국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게 원래 제 인생의 5번째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어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회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5번째 이제 저의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스폰서 분들하고 이제 조금 마찰이 있었어서 조금 인생에 좀 큰 고비가 한번 왔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정말 큰 고비였는데 잘 지내다가 이제 저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물론 저희 그 스폰서이셨던 분들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당시에 큰 소송에 한번 휘말렸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었고 악몽 같은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다행히 잘 겪어냈고 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용인으로 이제 다시 제 고향으로 와서 원룸을 하나 그때 구했었습니다. 원룸을 하나 구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체크메이트 이민우 프로, 그리고 그때 저의 촬영을 도와주던 김효세 PD, 그리고 저 세 명이서 원룸방에 모여서요, 뭘 어떻게 해야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부터, 무엇을 팔까, 어떻게 시작하지 부터 정말 많은 그런 대화를 하고, 뭐 실질적으로 뭘 만들지는 못해요. 기껏해야 20대 후반 꼬맹이 3명이서 모여서 할 수 있던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또 내리막이 있었으니까 또 올라오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저에게 또 좋은 분이 나타나서 지금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같이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낚시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해 주셨던 이제 아로스 디렉터로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정말 6년 동안 아로스 디렉터가 그렇게 생활이 시작됐고요. 정말 제 모든 거를 바쳐 키운 회사였고, 지금은 비록 제로링크의 강호영이지만 만들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나 욕심만큼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적이었던 아로스를 떠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궁금해 하신 만큼의 그런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로스를 떠났던 이유는 아로스를 좋아해서 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아로스가 이제 저만의, 제가 만든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로스의 대표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세 명이서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회사였는데요. 아로스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제가 회사의 얼굴로서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저도 걱정이 되고, 이제 거기 임원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언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저의 잘못이 아로스의 잘못이 돼버리는 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임원들 사이에서 좀 쉬는 기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었고요. 저도 쉬는 것에 동의를 했었는데, 문득 조금 제가 예전부터 좀 꿈꿔왔던 다음 브랜드가 갑자기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나가서 제 브랜드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에 동의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제 제로링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난 이유는 없을 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가 잘한 것도 있고 정말 실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이제 아로스를 떠나서 새로운 브랜드 제로링크를 하게 된 입장이지만, 여전히 저는 아로스를 좋아하고 거기 남겨져 있는 제 루어들을 조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만들었던 루어들을 돌아보면서 그 루어를 제로링크 안에서도 개발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요즘은 좀 많이 그리워요. 그립고, 하지만 새로운 이제 저에게 제로링크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오로지 제로링크에만 집중해서 앞으로는 활동할 생각이고, 이제는 저와 아로스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아로스를 조금 꺼려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아로스를 한 새로운 브랜드로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셨을 때 심정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공백기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처음에 사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했을 때는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로스를 만들 때만 해도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라 와이프한테 말은 못 했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 3주 만에 말했나? 3주 만에 말했으니까 와이프가 그래도 고맙게 화는 안 내고 그럼 이제 진짜 오빠 걸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겠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좋은 와이프 덕분에 그 당시에 정신이 나갔던 거를 좀 다시 좀 붙잡고 새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달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멍 때리고 휴식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달이 이제 지나고서 와이프랑 대화를 하고 나니까 뭔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바로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요, 다이소에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한 12,000원인가 15,000원인가 썼던 것 같아요. 새 공책 사고, 새 노트 새 공책 사고, 새 볼펜 사고, 새 지우개 사고, 사비연필 사고, 각도기 사고, 뭐 하고 사고 하니까 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들고 그냥 카페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카페에 가서 덩그러니 앉아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루어 스케치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사실은요, 루어를 이제 디렉팅하고 개발하고 뭔가 하는 것은 저에게는 이제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월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금까지 모든 거를 해주던 분들이 없는 채로 저 혼자 새로 이제 브랜딩을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뭐 브랜드를 기획하고 뭐 하고 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특히 컴퓨터 쪽으로가 제일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배워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루어를 만드는 거는 저는 지금도 이만큼을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루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전 꿈에서도 루어를 막 그리거든요. 저는 항상 이 루어라는 새로운 세계에 항상 흠뻑 취해 있고 지금도 너무너무 새로운 루어들을 많이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개발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로링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로링크, 이 이름을 만들기까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너무 저 낚시 잘해요, 이거 큰 거 잡았어요, 이것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제로링크의 사이, 저와의 사이를 우리는 친해진다, 뭔가 거리감이 없다 라는 의미를 좀 떠올리게 되면서 제로링크가 탁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로링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로링크가 선보일 제품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 방향을 생각하는 데가 가장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루어라는 분야 자체가 창의성 있는 루어가 있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루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루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로링크에서는 정말
저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창의성 있는 독특한 루어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루어들을 커스텀할 생각입니다. 커스텀해서 뭔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더 잘 잡히게 만들 수 있도록 커스텀을 해서 이런 두 가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생각입니다. 뭔가 새로운 루어만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는 루어들도 같이 만들어서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은 브랜드로서 다가가고 싶은 게 저의 목표 제로링크의 이제 두 가지 길인 것 같습니다. 제로링크의 루어들은 퀄리티와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퀄리티에 대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실. 해외 메이저 브랜드들이 가진 퀄리티를 넘어설 생각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쓰는데 이상이 없고 제가 쓰는데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대한민국 이제 낚시인 분들께서 대한민국 그 루어 브랜드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가격 그리고 품질인 것 같아요. 이 점을 저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저희가 애국하니까 국산 거 쓸게 이런 게 아니라 제로링크 제품이니까 믿고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신경 써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가격적인 그런 논란 속에서도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신 그동안의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정말 이 제로링크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격을 누를 수 있을까, 마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내가 더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걸 많이 연구해서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래도 강호 형이 욕심내지 않았네, 그래서 착하게 잘했네 라는 가격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분위기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강호영의 시각, 그리고 인간 강호영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좀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선수에게를 가고 있고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사실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 20년 동안의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이슈를 겪었던 저의 감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에서 베스낚시 프로가 되고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지 꿈에 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더 큰 회사에게 투자받고 스폰서를 받아서 갈 수 있겠다, 그 미국을 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자서 움직이시고요. 혼자서 모든 거를 해낼 생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 20년간의 힘든 이 먼 길을 돌아오는 과정 동안에 그래도 저희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꼭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경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작년에 사실 좀 이슈거리가 좀 있어서 좀 사실 번아웃이 좀 왔었어요. 정말 뭐 그냥 잠깐 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가 잠깐 쉬고 싶어질 정도로 좀 심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막 그런 정신이 나가 있었을 때 그래도 저를 다시 세워준 건 아무래도 가족이었고 좀 멘탈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7살이 될 때까지 돈 한 푼 못 번 빈털터리에 정말 효도도 사실 제대로 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낚시인이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2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부모님에게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이번에도 그 번아웃이 온 동안에 다시 응원을 해주셔서 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들에게 정말 고맙고, 그동안에 낚시하고 뭐 촬영 가느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준 사람들이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가족이 최고였고, 뭐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요. 제가 힘들었을 때 같이 여행도 가지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 왜 촬영을 안 하시냐, 왜 요새 사진 안 올려주시냐 매일 물어봐 주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힘내라고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지금 그 결과 덕분에 이렇게 다시 앉아서 인터뷰할 수 있었고 제로링크를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링크를 기다리는 팬분들과 앵글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강호영이란 베스낚시 선수 이전에 강호영이란 사람이 사실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고 빈틈이 너무 많은 아직 철없는 37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했었고요,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베스낚시에 대한 진심만은 거짓없이 저희 제로링크 안에서 표현하고 담을 테니까요, 꼭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강호영이라는 사람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긴 이야기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제대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2일이고 이제 내일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거고요. 3월 3일 이제 내일 온라인 판매가 이제 12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제 제로링크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지만 유튜브를 그동안 저희 워킹 프로그램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멀리서도 저를 지켜봐 주셨던 분들, 그리고 궁금해 하셨을 분들, 한 번쯤 이 제로링크를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저의 모든 마음을 제품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재밌는 루어들로 그리고 재밌는 필드 분석,
요즘은 좀 그거에 집중하거든요. 필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리는 거, 루어를 홍보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피스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로링크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이팅!